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같이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요즘에 뭐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는데 여기도 요즘에 지지율이 조금 멈췄어요. 올라가다가 멈춘 거죠. 약진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선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잠잠해진 안풍,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전주 대비 떨어졌다는 지지율 조사가 요새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고정 지지층이 없어서 한계에 복잡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지금요. 자, 이 얘기와 관련된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바로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입니다. 최근 조사인데요. 지지 후보를 교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를 후보별로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지지 후보 교체할 생각 있으세요? 물어보면 90% 이상은 교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84%, 굉장히 높죠, 두 후보가. 반면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55% 정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아, 고정 지지층이 약하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와 이재명 후보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저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 1대1 대결이 된다면 거의 같거나 박빙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 이분도 이제 대선에 도전을 하셨는데 경선에서 이제 안 되셨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울 때는 난로 필요했는데 지금 봄이 왔잖아요. 과연 난로 필요한지, 부채 필요한지 판단 다를 수 있다. 라면서 단일화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봄이 왔는데 난로. 필요 없다? 봄난로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요. 김정혁 전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얘기. 아니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정직하게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아니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사자가 나오든 삼자가 나오든 단독으로 이길 수 있으면 뭐하라고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니 안철수 후보도 안일화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단일화를 하면 나로 단일화라는 거고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지지도가 좀 떨어지면 이것도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혹시라도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그 후보와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 그리고 거기에 또 이회창 후보까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0만 표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죠. 큰 차이로 이겼었고 예. 또 이회창 후보가 얻었던 약 300 몇십만 표를 따지면 사실 그때 대선은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약 1000만 표를 더 이겼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두 분의 단일화라는 건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지율이 참 관건인 것 같아요. 유희석 특보께서는 이 봄난로 이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예. 3% 정도 머물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니까 1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가 이재명 후보를 세지 않는 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율 댐. 거기에서 더 올라갑니다. 한 15% 정도로 올라가죠. 예.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회복했는데도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는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이재명 후보로 쏠려야 하는 범여권 지지층, 즉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 별로 안 좋지만 그냥 관망하고 있는 분들, 즉 중도 좌파에 해당하겠죠. 그런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또 쏠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종속 변수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예. 반사체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심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런 분석 들으시면 또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갈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까 영상에 소개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계속 어떤 자신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안철수 측 최진석 상임 선대위원장을 만났다. 그러면서 안철수 야무지고 좋은 사람이더라. 회동 주목된다. 김명준 전 의원. 이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이 그림은.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차라리 윤핵관에서 나를 좀 출당시켜달라. 아, 그런 얘기했죠. 예, 탈당이라도 하고 싶은데 탈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 내에 있으면서 대놓고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하고 대척점을 갖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럼 자선책은 뭐냐 하면 향후 만에 하나 있을 안철수 예. 뭐 윤석열 간의 후보 단일화 또 합당 이런 계기에 있어서 어떤 차후의 주도권. 아, 그렇다면 다음 안철수 대선도 후보가 생각할 가까워질 수 있다. 있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출당이나 탈당 그럴 수는 없지만 예. 이번 판을 지어 넘어갔을 때 아. 실제로 그 다음에 주도권은 안과의 연대를 통해서 내가 당을 장악하고 예. 싶다 이런 의지가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당장은 지금 그 예. 대놓고 뭐 윤 후보를 욕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차선 그 다른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를 띄움으로써 더 나은 대안들. 지금 실제로 당내에서 이렇게 뭐 젊은이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참 이번 대선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가 없다. 답답하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 당내에 있으면서 윤 후보를 예. 공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안철수 후보를 뭐 야무지고 좋은 사람 예.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걸 똑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 중에서는 뭐 단일화 얘기는 없었다더라. 하지만 의미심장하다. 이 모습 자체가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